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호텔방에 누워있던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이동한 긴 비행시간 탓에 몸은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떠나온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평소 같으면 금방 잠들었겠지만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첫인상이 워낙 강렬했던지라 저도 모르게 들뜬 기분이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질 무렵 저는 갑작스러운 갈증과 출출함을 느끼고는 잠깐 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라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간단한 식사나 음료를 사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저녁 8시면 문을 닫고 특히 작은 도시에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조차 밤 10시 이후엔 찾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시간에 나가면 어디 가게라도 열려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여기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처에 24시간 편의점과 카페도 많고 안전하니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새벽에도 편의점과 카페가 열려 있고 그 시간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말이 저에게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선한 충격이었죠. 호텔을 나서서 조금 걷자 정말로 가까운 곳에 24시간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안은 예상외로 환한 조명과 함께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엔 이미 다른 사람들도 몇몇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의점 안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음료와 간단한 음식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밤 문화와 너무도 달랐던 이 풍경은 저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새벽에 간단히 끼니를 때우기 위해 나설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서울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점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와 간식을 산 후 저는 그다지 피곤하지 않아서 주변을 조금 더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찼고 가게의 불빛들 덕분에 나처럼 밝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늦은 밤에 혼자 돌아다닐 때면 늘 주변을 경계하게 되는데 서울의 새벽 거리는 그런 걱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어다니고 가게 안에서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걸음을 옮기다 보니 이번에는 이 시간에도 운영하는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에 카페가 열려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호기심에 그 카페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카페 내부는 예상외로 조용하고 평온했으며 몇몇 사람들이 노트북을 켜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한 후 창가에 앉아 이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보통 카페가 저녁이면 문을 닫고 밤늦게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도서관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밤새 운영되는 카페가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새벽 거리를 내려다보니 마치 도시가 잠들지 않고 계속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은 낮과 밤의 구분이 흐릿하게 느껴졌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저는 서울의 24시간 문화가 단순히 편리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자유와 유연함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서울의 밤이 밝고 활기찬 이유는 이 도시가 사람들에게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주변을 조금 더 걸어보니 이번에는 노래방과 PC방 같은 가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래방 앞에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기다리고 있었고 PC방 입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PC방은 독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시설이었기에 더더욱 눈길이 갔습니다. 독일에서도 인터넷 카페나 게임방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낮 시간에 잠깐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도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언제든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서울의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간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밤이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편하게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장소에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활동을 즐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밤거리를 처음 경험한 저는 한국의 밤, 문화가 사람들에게 주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도시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서울은 제가 아는 어떤 도시보다도 역동적이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배려 깊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첫날 밤을 보낸 후 저는 한국의 밤 문화가 주는 신선한 충격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꿈도 못 꿀 경험을 이곳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니 다음 날 밤이 벌써부터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서울의 밤거리를 좀 더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고 한국 친구에게 서울에서 24시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서울의 진짜 밤 문화를 경험해 보려면 찜질방과 노래방은 꼭 가봐야 해 라고 강력 추천했습니다. 다음날 밤 친구와 함께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찜질방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곳일지 궁금했습니다. 독일에는 사우나 문화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조용히 몸을 쉬기 위한 공간으로 사람들이 밤을 새며 보내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한국식 24시간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입구에 들어서자 특유의 구수한 약재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직원이 주는 키를 받아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찜질방 안은 마치 하나의 작은 마을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볐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기는 모습도 보였고 친구들끼리 와서 게임을 하거나 간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찜질방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사우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밤을 보내고 때로는 아예 하룻밤을 보내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찜질방 안에 마련된 여러 테마룸들이었습니다.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 같은 다양한 방이 준비되어 있었고 각 방마다 특유의 온도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친구와 함께 황토방에 들어가니 따뜻한 온도가 몸을 감싸며 긴장을 풀어주었고 그곳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기분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친구는 찜질방은 한국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장소야. 특히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서 자고 가기도 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의 여가 생활이었기에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잠시 쉬고 나오니 배가 슬슬 고파졌습니다. 친구는 찜질방의 대표적인 음식인 식혜와 구운 계란을 사주며 한국의 찜질방에서는 이 두 가지를 꼭 먹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식혜는 달콤하고 시원했으며 구운 계란은 약간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먹거리를 즐기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찜질방의 분위기와 사람들 간의 친근한 느낌은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이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와 다시 밤거리를 걸으니 이번에는 노래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찜질방만큼이나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밤 문화가 바로 노래방이야 라고 말하며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노래방은 독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문화여서 어떤 공간일지 무척 궁금했죠. 노래방 입구에서 친구는 노래방 기계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작은 방 안에 들어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부끄러웠지만 친구가 능숙하게 한국 노래와 팝송을 번갈아 부르는 모습을 보며 저도 용기를 내어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소리 지르고 때로는 어설픈 춤을 따라하면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래방 안은 완벽히 차단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노래방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즐긴 후 노래방에서 나와 보니 어느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고 마치 밤이 낮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밤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정이 넘으면 거리가 한산해지고 외출을 삼가는 편인데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밤에 더 활기차게 생활하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찜질방과 노래방, 그리고 서울의 거리를 누비며 체험한 이 모든 것들은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밤 문화였습니다. 서울의 밤은 사람들에게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소통의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 덕분에 저도 자유롭게 밤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밤 문화가 있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롭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밤은 단순히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이 24시간 문화와 밤의 즐거움은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밤이 주는 자유로움과 다양함은 한국 생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매일같이 탐험하며 저는 한국의 밤 문화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찜질방과 노래방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정말 신선했고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에너지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즐거움 속에서도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으로서 작은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특히 노래방에서 친구와 신나게 노래를 부르던 날, 저는 그 불편함을 잠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 노래방 기계의 모든 버튼과 메뉴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영어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노래방 기계는 그렇지 않더군요. 친구가 먼저 저를 위해 몇 가지 노래를 예약해 주긴 했지만 저도 직접 노래를 고르고 싶어졌습니다.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 번역 앱을 켜고 노래방 기계의 화면을 하나씩 찍어가며 메뉴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번역 앱이 문장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몇 번 시도 끝에 노래 검색 방법을 알아냈죠. 마침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검색해 예약하는데 성공했을 때 뿌듯함과 함께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 기계를 제가 직접 조작해 노래를 예약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작은 성취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는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박수를 쳐주며 이제 한국 밤 문화를 제대로 즐길 준비가 된 것 같네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노래방을 나와 밤거리를 다시 걷던 중 또 다른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을 따라 다양한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식당과 술집 이름이 모두 한국어로만 적혀 있어서 어떤 가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간판에 최소한 상징적인 이미지나 영어 표기가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점의 이름이나 메뉴가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에게는 다소 난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어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가끔 혼자서도 편하게 돌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저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 한국 사람들은 가게 이름을 잘 모를 때 네이버 지도 같은 어플을 많이 쓰거든. 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 앱에는 가게, 사진과 영문 설명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유용한 앱이었죠. 친구가 안내해 준 대로 앱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가게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덕분에 한국어 간판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여러 장소들을 편하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야식을 즐기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뉴판에는 모두 한국어로만 적혀 있었고 낯선 메뉴들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친구가 간단한 번역을 도와주고 스마트폰 번역기를 통해 메뉴를 해석하면서 떡볶이와 김밥, 순대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가게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영어 메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가게가 영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는 이런 앱들이 필수 도구가 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밤 늦은 시간에 간단한 야식을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고, 저도 그런 분위기에 쉽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친구와 함께 떡볶이를 한 입 먹었을 때 입안 가득 매콤함이 퍼지면서 이곳의 진짜 밤 문화를 체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한국에서 떡볶이는 야식의 대표 음식이야. 보통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늦은 시간에 같이 나와서 간단하게 먹지라고 설명해 주었죠. 그 순간 이곳의 야식 문화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느낀 점은 한국의 밤 문화가 단순히 밤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이 스며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즐기기 위해 한국 사람들은 편리한 번역 앱이나 내비게이션 앱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며 외국인인 저도 그런 도구를 통해 이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처럼 단순히 밤에 즐길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 시간조차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니 서울의 밤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 시설과 문화적 체험을 통해 외국인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번역기와 앱에 의지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점 이런 도구들이 저를 한국의 밤 문화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의 밤 문화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와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법을 배우고 노래방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길거리를 거닐며 야식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그동안 제가 알던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한국의 밤은 그 자체로 하나의 특별한 문화였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사람들은 단지 밤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재충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체험한 이 모든 밤의 즐거움은 그저 새로운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즐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정이 지나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밤을 만끽하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가게들과 활기 넘치는 거리, 언제든 마음대로 들어가 쉴 수 있는 찜질방과 카페, 그리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노래방과 같은 공간들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주는 따뜻한 환대 같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 역시 이 도시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한국의 밤 속에서 완전히 편안하게 자신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밤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이곳에서 진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와 함께 야경을 보며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던 순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저 멀리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서울은 언제나 깨어있는 도시야. 여긴 사람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지. 그래서 우리에게 밤은 나처럼 소중한 시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한국 사람들이 밤에 여유와 휴식을 즐기는 이 문화가 단지 편리함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밤은 외국인인 저에게도 따뜻하게 열려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소속감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 덕분에 저 역시 이 도시에서 큰 위로와 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 문화는 단순히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공존하며 함께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이 공동체적 감성이 한국의 밤에는 깊이 스며 있었고 저 역시 그 안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밤들이 저에게 준 깨달음은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에게 따뜻한 정과 배려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 경험은 단순히 이색적인 밤, 문화 체험을 넘어 제가 앞으로도 잊지 못할 삶의 중요한 가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다시 이곳의 밤을 찾고 싶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언제든지 나가서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의 밤이 제게 주었던 그 자유로움과 따뜻함은 독일에서도 계속 그리울 것 같습니다. 서울의 밤을 경험하며 배운 이 소소한 행복은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밤 문화는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아 서울의 밤을 즐기며 또 다른 새로운 추억을 만들 날을 기다리며 많은 추억거리를 안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